그렇다면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학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임시이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또 설사 제 역할을 해서 학교가 정상화되더라도 그 뒤에는 다시 비리재단이 복귀하도록 사본위가 허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사본위가 임시이사를 파견했던 26개 대학 중에서 24개 대학에 구재단이 복귀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분위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문기 씨가 총장직에서 해임됐지만 그는 여전히 상지학원의 절대 권력입니다. 지난 1993년 부정편입학 등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너네들 살림장 집니다. 어째 이 주류국 이거 다 내가 상의해서 김 씨의 복귀로 분규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재단이 복귀하면서 그 모든 게 다 중단돼 버렸죠. 연구 실적 없어지고 장학금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 다 없어져 버리고 구성원의 참여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형태로 다 이게 전락해 버리고 과거의 그 분규 상황으로 다 그 회귀해 버린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학내 분규로 지난해 3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성신여대 역시 대학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사회는 분쟁의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년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학교 결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사유화된 이사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또 뭐 그렇겠지, 한통속이니까. 근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사학분쟁위원회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그 문제가 많은 총장을 3년임 시켰다는 거는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진짜 뭐 멘붕이라고 하나요, 요새 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심화진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묵살된 겁니다. 심승현 본인이 확인했잖아요. 본인이 말로 네. 받았다. 네. 받았는데 애들 자식이 둘이니까 둘에 대해서 1억 5천씩 네. 장학금으로 받았다. 네. 거기 무슨 문제냐? 네. 이래 나왔죠. 지금 이사장님도 아시나요? 알고 네. 이사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조사하자 하니까 네. 자기가 총장을 대변해 준 거지.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본인이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 하고. 네. 그건 당연히 이사회가 조사하고 네. 진상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이사회의 일이죠. 심화진 총장이 학교 부지 거래 당사자에게 거액을 받은 뒤 자녀 장학금 명목이었다는 설득력 없는 해명을 내놨는데도 이사회가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인 송인준 이사장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장한테 3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본인이 시인했다고 하던데. 아니 그거는 죄가 안 돼요. 공수처 다 지난 거예요. 옛날에 다 스크린 다 된 거예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는 문제라는 게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입니다. 임시이사님도 교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성신여대의 교수, 그다음 퇴임 교수, 또 학생, 동문, 직원 선생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어떤 비상기구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또 이사도 추천을 하고 해가지고 아예 성신학원 자체가 이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 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시이사 파견과 학교 정상화의 전권을 쥐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학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할 경우 문제가 됐던 구재단에 다시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합니다. 비리나 분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상적으로 민주화되어서 발전하고 있던 대학과 학교를 전부 예외 없이 구재단, 비리재단에게 돌려주어서 비정상 상태로 만든 것이 사분위 정상화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단 한 대학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대학도 예외 없이 전부 말하자면은 분규를 겪고 있거나 다시 비리가 발생하거나 하는 게 지금 현재 사분위 정상화의 실상입니다. 이 같은 사분위 정상화 원칙의 근거는 정의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아닌 구재단 측 종전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 대법원 판결. 하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이사 선임 전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분위가 대법원 판결을 사학재단에 유리하게 확대 해석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가 사분위위원이 되다 보니까 결정이 법의 논리에 따라서 같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립학교는 거의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습될 수 있다.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 판례에 의해서 결정이 왔다고 보는 거죠.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만을 보호하는 법이 돼버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은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의 온전한 선임과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학 평의회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사회 구성의 요건과 기준과 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것을 견제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강제 규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법 내용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 사분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그 구성과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상화를 했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종 그런 제도들도 좀 정비를 더 해야 되겠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또 거기에 임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계의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이 기득권 사학재단들의 반발을 뚫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